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7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를 보실게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빨간색 두 개의 라인이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주 화요일처럼 밀려 내려올 것인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갭 하락해서 다시 174.25를 건드리고 여기 살짝 걸치면서 바로 상승을 해서 이 빨간색 영역 안쪽으로 들어오고, 다운 트렌드 라인도 넘어서면서 장이 마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또 갭 상승하면서 훅 치고 올라가서 184.48을 뚫고 올라가나 했었는데 바로 빠져내려오면서 도지 만들었고, 수요일에 하락, 목요일에 다시 상승하면서 184.48을 터치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살짝 밀리면서 장이 마감했는데 역시 184.48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5일 중에서 3일 동안 184.48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었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 관련해서 매크로적인 이야기들이, 좋은 얘기, 나쁜 얘기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격은 그렇게 이슈들에 비해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딱히 팔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횡보 아닌 횡보, 뭐 이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입니다만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눌려 있죠. 184.48에서 완전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 177.29를 돌파하고 더 추가로 내려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을 했지만 실제로 174.25도 월요일에 저점으로 작용했던 지지선이죠. 여기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고점인 것 같은데 이 아래에서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약간 오래되기도 했으니까는 오렌지색으로 하면서 살짝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레인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이 184.48 저항선을 저항받고 내려온 상황인데 다시 이거를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금요일에 내려왔던 그 하락세가 계속 될 것인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은 지난주 전주에 이렇게 다른 주식들이 하락할 때도 좀 버티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 여기를 지지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지지선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지지선에서 저항 받았다고, 지지죠.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전주 지수가 V자로 반등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가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277.32 전 고점이죠. 277.32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여기 걸쳐 있었죠.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 이 초록색 저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얘하고 얘죠. 2포인트하고 2포인트.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살짝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270.3이 이 아래로 떨어지나 싶었지만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면서 신고점을 만들었고, 그 신고점이 화요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고점을 새로 갱신하면서 역사상 고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신고점이 여기다 라고 딱 이거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신고점 만들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 하락을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 밀려서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매크로 뉴스들은 뭐 보셨겠지만 그 애플에서 관련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애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AI 주식들의 그 브로드컴, 엔비디아 뭐 이쪽 말고는 조금 영향을 받았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양진영 내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 그리고 알파벳 쪽, 그리고 제3지대 뭐 이렇게 AI의 영역이 크게 그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칩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생태계, 엔비디아 생태계라고 할 수 있고, 알파벳은 알파벳 생태계를 새로 구축을 하려고 지금 이제 새로운 경쟁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애플이 알파벳 쪽에 가세를 했고, 메타도 그쪽으로 가세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월요일에 이제 아마존이 또 엔비디아 칩과 새로운 자기네들 칩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제3지대 형성을 해버렸죠. 근데 엔비디아 쪽 칩과 이제 한 발 걸쳐 놓고 AWS가 엔비디아 칩도 사용을 하고 자기네들 독자적인 칩도 사용을 하고, 하지만 알파벳 진영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지만 향후에 알파벳의 TPU 칩도 뭐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제3지대 형성을 하는 바람에 알파벳이랑 애플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전주에 이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알파벳의 TPU 관련된 쪽이 애플이랑 합세하면서 이렇게 랠리를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오픈 AI와 제미나이, 알파벳의 제미나이, 그리고 그 제미나이에 가세한 애플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오픈 AI가 엔비디아하고만 손잡은 건 또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게 좀 나눠져서 복합적인 하드웨어적인 것과 칩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양쪽을 살짝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하는 중심에 알파벳과 애플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주말 사이에 애플에 있는 경영진 중에서 주요 인물들이 이제 계속 사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그 알파벳하고 상관없이 애플의 독자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뭐 수목금만 떨어진 게 아니라 추후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 패러렐 채널에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닿았다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쯤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그 위쪽 상한선이죠. 상한선을 닿고 옆으로 행보하는 것 같이처럼 하다가 하한선에 지지받고 또 올라가서 뭐 상한선에 닿지는 못했습니다만 상한선 근처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뭐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빨간색 굵은 선으로 만들어진 이 상승 기울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277.32나 아니면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 패러렐 채널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상의 어떤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 두 개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향후 다시 264.38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266.93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우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지지선과 이 밑에 있는 지지선에 닿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뭐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애플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요 다운 패러렐 채널 따라가면서 다운 패러렐 채널에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인지에서 뚫고 올라가는 쪽, 하지만 492.37에서 저항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월요일에 밀려 내려와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만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기준선인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도지를 만들면서 버티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버티고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갔지만 또 492.37에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는 뭐 이런 모습.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횡보를 할 것인가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화요일까지 이게 월요일이네요. 예. 그리고 월요일에 버텼지만 여기서 버텼지만 걸쳐 있었죠. 아이고. 예? 그래서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났다고 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화요일에 얘를 벗어나서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죠. 저점이 이 다운 트렌드 라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컨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92.37에선 저항을 받았지만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가 브레이킹이 돼서 다운 트렌드를 극복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요일 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프로덕트의 그 판매량을 조정을 하게, 축소를 하게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프로덕트에 대한 판매 익스펙테이션, 판매 기대치를 낮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낮췄다는 이야기는 AI 프로덕트, 뭐 코파일럿 같은 것도 있고, 뭐 B2B로 하는 그런 AI 관련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비춰지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몇 시간 후에 그런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뉴스가 나온 것 자체가 과연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훅 빠져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다시 밀려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다시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벗어나서 또 이 다운 트렌드를 극복해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떨어지기 직전에 그 492.37 근처까지 왔었던 이것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지지 저항을 논할 정도는 아니고 다시 492.37까지 캐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해프닝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철회가 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프로덕트들에 대한 원래 근본적인 의문들이 나오면서 이런 그 10월 말부터의 하락이 계속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전전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V자 그 반등을 이루어냈던 그 주에도 그렇게 쉽게 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들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종식시키기는커녕 이상한 루머에 의해서 트리거가 돼서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긴 하고 있습니다만 힘에 붙이는 모습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서 꺾여서 이거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횡보로 이렇게 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운 트렌드가 지속되는 걸로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468.35에서 전주에 지지를 받고 일단은 반등을 했다는 거지만, 이상한 해프닝으로 다시 밀렸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이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한 주 정도 더 마이크로소프트 움직임을 보시고 나서 이게 더 하락이 될 것인지 상승으로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횡보를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유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보시고, 물론 뭐 다음 주에 예정된 그 레이트 시즌 이런 것 때문에 장 전체가 막 상승을 하게 되면 덩달아서 상승할 여지가 있죠. 근데 그 상승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 전주에 막 랠리하고 나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뭐 횡보라기보다는 보합 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 하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살짝 이 고점이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음봉 만들고 도지 만들고 양봉 살짝 만들었나 했더니 바로 목요일날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날도 뭐 거의 그 다른 움직임에 비해선 뭐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상승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버린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에서 요 레인지 이 영역에서 횡보를 보이겠습니다만, 특별한 무슨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가 없는 이상 알파벳은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알파벳의 제미나이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미나이 3가 잘 나가고 있죠. 여러모로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하기는 애매하죠. 하지만 TPU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과연 잘 진행이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은 또 여전하죠. 그래서 쉽게 막 사들이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서 움직임 자체가 없는 정도로 지금 사는 굉장히 사겠다는 측과 팔겠다는 측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서 쉽게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가지고 다들 사자 분위기가 되면 알파벳도 그 시총 관련해서는 꽤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이 좀 처졌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그리고 뭐 테크적으로도 이 패러렐 채널 관련해서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완만한 뭐 이거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완만한 각도로 가다가 여기에서 각도가 꺾였죠. 그래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 정도까지 뭐 12월 중순까지 횡보를 한다고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거 정도로 보고 다음 주 레이트 시전 하면서 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덩달아서 같이 올라서 또 신고점 만들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알파벳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걸로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 전주에 V자 상승을 보여줄 때 막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갭하락하면서 하락, 화요일에도 약간 갭 상승은 했지만 다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372.97 밑으로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핑크색이 이 전전주까지의 레인지였는데 그게 뚫리고 나서 올라갔으면 이 상한선, 레인지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도지 만들고 결국 금요일엔 다시 386.48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여기 신고점 찍어주고요. 그쵸? 신고점이고 지금 여기서는 무슨 레인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레인지, 이 핑크색 레인지가 브레이킹이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 여기에서 뭐 얘를 이제 저점으로 하고 이 고점 사이에 새로운 레인지가 생겼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여기쯤 가서 다시 밀려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걸 레인지로 볼 수는 없겠죠. 신고점 만들고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뭐 피보나치 같은 거를 봐도 이게 피보나치로서의 영향을 받으려면 뭐 여기 이 정도 여기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이 점이나 이 포인트 살짝 위쪽에 있는 이 포인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0에서 1 올라갔다가 61.8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피보나치로. 그래서 피보나치로 봤을 때 이쯤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면 이게 이 위에까지 닿을 경우에는 저항을 받는다기보다는 밀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그때 매크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음 주에 레이트 시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트 시전이 하락, 그러니까는 25bps 하락으로 판명이 되면 그렇게 발표가 되면 그냥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 브로드컴은 지금 이 레인지를 막 벗어나서 뚫고 올라가서 신고점 만들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단순한 움직임으로 보고 여기 레인지 무브처럼도 보이지만 얘와 얘의 피보나치를 고려하면 다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계속 상승 모멘텀을 크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은 월요일에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되면서 233 저항을 받을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월요일에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그 의외로 그런 새로운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화요일에 그래도 더 치고 올라가서 238.85까지 올라가서 저항받고 밀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라보다 했는데 그 뚫지 못하고 밀렸고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하락, 또 여기서 저항받고 하락, 그리고 금요일 날 도지 만들 때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도 이게 과연 안 뚫리고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뚫릴 것인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뭐 이쯤이라고 보면 61.8 보다는 지금 50%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이죠. 61.8이면 다시 얘를 이렇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절반이면 이게 반등이 그 지지를 받는 것과 밀려 내려오는 게 확률이 반반입니다. 이게 이 차이가 61.8%하고 50% 라인의 차이가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뭐죠? 11.8밖에 안 나지만 61.8에서 지지받는 거랑 50%에서 지지받는 거랑 그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브로드컴하고는 다르게 아마존은 50%에서 지지받았으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월요일에는 일단 아마존은 좀 약세로 시작할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 한 90% 정도 다운 그 하락 가능성이 크고 10% 정도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해도 60%, 40%고 살짝 장이 무거운 것 같네 정도로 말씀드리면 55%, 45%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하락하는데 조금 무게를 둬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무슨 상승식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도 바이 시그널이 나왔어도 이 하락 움직임이 조금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이를 조금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걸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그때 조금 늦게라도 상승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100% 하락이에요, 100% 상승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 네, 메타 보시면 지난주에 V자 반등할 때 같이 따라서 잘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살짝 밀렸지만 그래도 638.40 라인에서 밀려 내려오지 않고 잘 버티고 지지받고 결국은 3일 동안 지지를 받은 후에
목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죠. 그 훅 치고 올라간 다음에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662.67에서 또 지지를 받고 금요일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이드 바 고점이 그 전 바의 고점보다 낮고 저점이 전 바의 저점보다 높은 이런 걸 이제 인사이드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이드 바가 되는 상황이라서 얘를 일단 뚫지를 못했죠, 장중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둘 다 유효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갭이 이렇게 크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오던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이 두 개만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놓고 봐서 이 아래쪽 라인이 깨지면 하락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고, 이 위쪽 라인이 깨지면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 월요일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거보다 위에서 시작하면 그냥 랠리라고 보는 거고, 이거보다 낮게 시작하면 그냥 쭉 빠져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서 시작을 해도 얘를 뚫을 것이냐, 얘를 뚫을 것이냐를 보고 그 포인트에서 여기서는 바이, 여기서는 매도로 하셔야 된다. 메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상승 트렌드 라인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극복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같이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놔도 되겠네요. 얘를 아웃라이어를 보고 살짝 빠져서 내려왔지만 걸쳐 있었죠. 거기서 축 치고 올라갔는데 그 시작 포인트가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킹이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의미가 있고 얘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얘를 보시고 얘가 브레이킹이 되면 그 다음에 얘도 같이 봐줘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662.67이 깨지냐 안 깨지냐도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저점과 이 고점. 데일리 차트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15분 봉에서는 얘와 얘의 여기서 일단 임시로 하나씩 그려볼게요. 얘하고 얘가 아니죠, 얘죠. 얘하고 얘의 지금 이게 목요일, 이게 금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장이 끝나고 나서 지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끝나기 직전에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이 위에까지 닿지 못한 상황. 그래서 여기서 이 위가 뚫리면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레벨이 깨져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 다시 말해서 목요일의 고점과 저점 레벨이 여기랑 여기죠. 그 레벨이 월요일에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월요일 움직임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지지선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향을 예측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레이트 시전이 있죠. 그렇게 크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센트랑 헤셋이 나와가지고 레이트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굉장히 FOMC를 압박하고 있어요. 레이트 시전 발표는 수요일 날 하지만
회의는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9일, 10일, 화요일, 금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열립니다. 글쎄,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압박을 가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레이트로 홀딩하기가 동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래서 기준금리 하락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80% 후반대였는데, 패드와치 현재는 86.2%네요. 86.2%에 13.8%, 86.2%가 하락, 13.8% 확률이 패드와치에서 보이는 동결 확률입니다. 13.8%가. 그래서 하락 쪽에 지금 무게가 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깜짝쇼로 FOMC가 레이트로 홀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86.2%면은 뭐 다들 홀딩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90% 이상, 95% 이상 넘어가는 거랑 86.2%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13.8%의 확률로 동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 알고 있었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 하락이 아니라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되면 원래 예측대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세게 반응을 하면서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86.2%면 레이트 하락이 있다고 해도 그냥 원래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수요일에 물론 한국 시간에서는 새벽 4시? 뭐 이때 5시, 4시, 3시 이때쯤인가요? 새벽 4시네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발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뭐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때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레이트에 따라서 시장이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물론, 동결하면 반대로 하락으로 강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되게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이다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셔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저는 토요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제 채널 알려서 좋은 건 나눠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